네, 최종 의견 184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학휘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네, 그리고 정현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전참이네요. 전참. 저 한번 빼먹었죠. 일단 감옥 갔다 왔을 때. 지난주에 이 친구 안 오고 지난주에 내가 안 온 거야. 그렇죠. 지난주에 한 번씩 안 김선욱 나오고 변호사님 안 나오셨고 지난주에 지난주나? 다음 주에는 이제 둘 다 안 나와. 다들 감옥 한 번씩 가는 거 아닙니까? 갔다 왔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좀 빠져야 되는데. 뭘요? 이거 여기 직원이잖아. 빠지면 안 되지. 닮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거의 너무 번아웃 하고 있어. 맞습니다. 죽을 것 같아. 네. 생각을 해봤는데 김선욱 제만 변호사님 결석했을 때는 네. 제가 막 구속됐니 막 얘기하다가 네. 유럽 여행 갔다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그랬어요? 정 변호사님 빠져셨을 때는 그냥 구속됐다고 제가 말을 끊었어요. 아니에요. 구속된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땡부터 안 나오게 됐을 때 제가 앞부분을 꼭 들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는데 너무하네. 제 기억의 횟수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1, 2주 전에 업무상의 이유를 밝혀서 허락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늘 몰라요. 오늘 왜 안 나왔대요? 몰라요. 전 연락받은 게 없어요. 약간 이렇게 무단 결근자의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처음에는 좀 웃고 넘겼는데 요게 좀 계속 쌓이다 보면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갑자기 연락 없이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연락을 다 아주 하시죠. 옛날에 네. 권지훈 시절인가 한번 자느라고 아. 그냥 못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음. 솔직히 그 혐의는 제가 아는데 이제 물론 이제 사전에 미리 다, 얘기를 해도 사실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 난 오해하실 청취자분이 없다고 생각했지. 오해 안 할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저기요 과연 그럴까요? 제 친구가 오해를 하던데요. 야 너 그렇게 방송인데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나는- 안 나가는 거 그거 너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맘이냐?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이렇게 놀라가지고 그 얘기를 워낙 듣고. 경우가 있으신 분이라. 경우가 뭐 있지는 않은데요. 그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가 좀 중요해요. 그 점을 좀 이번 방송에서 밝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안 사전에 나온 적은 너무 없어요. 말씀 많이 하셨죠. 오히려 많이 하죠. 네, 너무 미안해서 미안해하셔서 제가 꼴보기 미안할 싫을 정도로 정도로 제가 말을 많이 하죠.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캐릭터인지. 그냥 나오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돼. 그 얘기 나오면 돼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두세 번을 제가 참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다음부터는 왜곡 보도를 지금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음부터는 그러면 스브스에서. 그 결근이 예정돼 있으면 네. 녹음을 해놓고 가세요. 앞에 어떤 사과문 미리 오프닝 때 쿠키 영상처럼 우리가 쓸 수 정말 있는 거짓말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해봤어. 진짜. 그런데 안녕하세요만 녹음을 한다. 또 그렇잖아. 다음 주에 안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고하는 것도 좀 보기 안 좋아서 네.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할까요? 한 2주 뒤쯤에 안 나올 거라. 그리고 나와 막. 전화 연결을 하지 뭐. 안 나온 사람. 전화 연결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것도 웃기죠. 왜냐하면은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면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전화는 할 수 있는데 못 올 때가 한번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아무튼 지방재판이나. 구속됐던 건 아닌 걸로. 네. 네. 사전 조율이 다 됐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뭐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뭐 뭐 별일 그날 없으셨고요? 지난주에는 뭐 어땠나요? 왜 안 나왔죠? 지난주에는 아니 뭐 그거야 뭐 제가 저 아마 제 수강생들은 알 텐데 거의 시체 상태로 지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거의 쓰러졌어요. 하다가 그래서 지금 제가 검진을 3년째 안 받고 있어서 건강 검진이요? 난 좀 무서워요. 근데 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두려운 게 1번은 이제 우리 딸이랑 내 건강이랑 내가 뭐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뭐 암 막 이런 거 괜히 그런 상상들 많이 하지 않나요? 이제 또 내 나이쯤 되면 상상하는데 그게 일단 1번이 문제인데 2번은 요즘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 원래 이런 말을 방송에서 안 하거든요. 이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날 미워한다. 근데 진짜 생겼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학원에서 살면서 진짜 이런 범죄를 당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게 좀 있어요. 요즘에. 음해? 네. 그래서 스트레스다. 몸이 아플 것도 그들이 제공한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소식이 나 이런 말 퇴퇴퇴 해야 되나? 그거랑 안 되나? 그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안 되나? 몰라. 근데 퇴퇴퇴 직장 내 하는데 괴롭힘 방지법. 내가 약간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음. 무섭고 비참한 얘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요. 내 몸이 안 좋은 거보다 내가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혹시 들어요. 이순신 장군 돌아가실 때 뭐 내 죽음을 뭐 저기 알리지 한마디로 내 아픈 거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약간 있는 거네. 이순신 좀 닮은 것 같아요 얼굴. 그런가요? 몰라. 감사합니다. 되게 어떤 칭찬인지 어떤지 아, 이게 모르겠지만 너무 슬픈 얘기인데 괜히 했나? 내가 아이. 비극을 당하는 걸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요새 생각이 너무 처음 바쁘셔가지고 들어요, 뭐 태어나서. 이런저런 생각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검진을 하세요. 그것도 합시다. 하면은 아무런 그러면 문제가 안 해결이 되는데 되는데 왜 무서운 사서 거지. 걱정을 하냐 이 나랑 말이에요. 같이 좀 가죠. 일단 진짜로. 대장 내시경 약을 한번 먹어야 돼. 반나절만 휴가 내고 가. 요새는 주말에도 해요. 선재야, 나 검진. 수면 내시경 할 때 헛소리 하는 거 녹음 좀 해줘. 네, 제가 녹음하겠습니다. 가시죠. 무서워서 못 하겠어. 오렌지 할까요? 아니 근데 진짜 1년에 한 번은 요즘엔 해야 돼요. 그 현대 4년 사회에 된것 같아요. 4년. 사람들의 몸이 약해져 있기 나이가 때문에 46세인데 암 검진이 날아오더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이제 암 대장 검진 검사도 받아요. 꼭 해야죠. 하시고. 해야죠. 저 대장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걱정돼요. 내년쯤 할 것 같은데. 그 약을 한 되게 번도 안 건강해 드셔봤구나. 잘 모르지만. 아니 40세 넘으면 보통 하던데 그 그치. 시기가. 나도 이번 네. 만 35세 아, 넘으면 진짜? 대장 내시경. 제가 윤석열 선배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요? 지지난주에 너 안 나왔을 때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 윤석열보다 윈이. 맞다. 네, 다들 건강 챙기시고요. 네. 건강검진 받으면 되죠 뭐. 네, 그럽시다. 네. 받읍시다. 전혀 무관한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네. 쏘리. 그럼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AS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화장실 수전 물샘 관련해서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김 변호사님의 답변을 참고해서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건물의 필수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다. 보일러 누전으로 인한 차단기 내려감 등을 예를 들면서 이것도 같은 경우로 생각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집주인께서는 여전히 아니다. 수리업체에선 세입자가 수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7월에 수리업체 직원분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실제로 본다고 입장이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에게 법률적으로 말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7월에 집주인이 방문했을 때 잘 설명할 수 있게 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기억나요. 그 네. 김 변호사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뭐 예. 집주인이 이거 해줘야 된다. 예, 그렇죠. 근데 집주인이 저렇게 그거는 세입자가 해야 될 문제인데 네. 알아서 해? 이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답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지금 청취자분은 뭐 법조항을 들이밀고 싶다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말인데 네. 그런데 그런 분은 사실은 들이밀어도 이건 내 경우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아니야. 정답이야. 이게 뭐냐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내로남불. 이제 그 일단은 내로남불. 관련 판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카톡방에 원래 지금 핸드폰 네.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그 판결 번호가 이제 있어요. 예. 필요하신 예. 번호. 이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고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종합법률정보 있거든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판결문의 대다수는 검색이 됩니다. 중요한 거 거기서 이제 대법원 2009-96984 판결입니다. 잠깐 번호를 못 들었을 수도 네, 있으니까 다시 한 한 번만 번만 다시. 더. 예, 다시 한번 대법원 2009-96984 요것만 넣으면 돼요. 2009-96984 넣으시면은 판결문이 뿅하고 나오거든요. 그 이제 출력해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들이미세요. 사실 구글에 쳐도 나와요. 네, 구글 쳐도 나오죠. 구글 쳐도 그냥 네, 판결문이 구글 쳐도 나와요. 나오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소한 것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래서 사소한 곳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임대인은 이제 부담하지 않는다는 그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시죠? 결국 이제 주택이잖아요. 근데 주택에 물 안 나오면 안 되잖아. 필수적인 거죠, 그죠? 창고로 쓴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도 집주인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해줘야 뭐 돼. 이를테면 수도꼭지 뭐 끄트머리가 뭐 잘못돼가지고 샤워기만 교체하는 건 세입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수전이 망가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또 결국 받으려면 또 수리해가지고 또 나중에 소액 청구하고 귀찮으니까 또 결국 울면서 나가죠. 현실적으로 저는 그냥 네. 청취자분이 내가 진짜 친한 변호사랑 상담을 했는데 네. 이 판결을 봐라. 내 친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집주인한테 얘기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어려운 말을 들으면 음. 생각보다 바로 꼬리를 내릴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럼 이제 반띵하자 할 거예요 또. 그러면. 아이고, 친한 변호사 하지 합시다. 말고 뭐 네. 오빠라고 하세요.
아니면- 이분은 오빠인가요? 아니면 이제 잠깐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형이나 뭐 누나가 네. 아니라 본인을 어떤 친척으로 사칭하는 것을 좀 허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허하겠습니다. 이제 성은 다르지만. 김선우하고 예. 만약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면 우리 저 조카라 그러고 만약에 조카하시고. 나이가 어린 분이면 우리 당숙 뭐 이런 식으로 네. 정말 좋은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사칭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해 보시고 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반하자 할 거야 또. 반반하자. 자기가 또 이제 말이 막히면 음. 반반하자고 하더라고. 경험상. 끝까지 안 해준다 그러면 일단 내 돈으로 하고 고쳐야지. 청구해야지 뭐. 네. 내 돈으로 하고 떼가면 안 돼요? 근데 나갈 문제는 때? 뭐냐면 보증금은 거기 그 집에 가 있잖아요. 임대인한테 가 있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잘못하면 임대인은 까고 줄 수는 있는데 임차인은 자기가 들인 비용을 받으려면 돈을 얹어서 받아야 되니까. 이사 가기 직전에. 직전에? 이거 직전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예, 근데 아마 반반하자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임대인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임대인들 그러더라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네. 말씀드리면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고 6개월 지나면은 이 비용 상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수선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네. 그리고 수선을 하면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이걸 개선시켜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임대차 종료해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종료하고 야 네가 뻘짓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수선 같은 거는 그죠? 바로바로 바로바로 청구할 수 해야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것도 내용 증명 보내야 돼요? 아니, 소액 재판 청구해야지. 청구 형식은 따로 없고요. 일단은 가서 말로 달라고 하고 네. 내용 증명 보내고 정 안 되면은 네. 김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네. 소액 사건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30만 원 받으려고 이거 쓰려면 또 귀찮으니까. 아니, 비슷한 거 이게 우리가 좀 사연을 사실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네. 내가 선욱이한테 3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어 만약에 그럼 똑같아. 그럼 자기가 그거 뭐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 아니라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안 주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달라고 내용 주면 보내야 되고 그렇죠. 소액 사건 소송해야 되니까 임대차라고 비단 그런 게 없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권리가 있다는 거니까 예, 그거를 뭐 자신을 가셔도 되는데 뭐 계속 골치 아프게 하면 피곤하죠. 이거 얼마 받겠다고 진짜 뭐 해야 되니까. 근데 그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게 그것도 좋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피곤하게 매일 할 문자 능력이 드리고 있으면. 매일 문자와 전화를 드리고 그건 맞아요. 매일 법조항을 들이밀고 이러면 뭐 괜찮지 안녕히 않을까? 주무셨어요. 오늘도 무슨세요? 안부를 묻고 웃으면서 네, 공손하게. 보낼 때 약간 자동 음성 AI처럼 보내는 거예요. 민법 200, 622조 막 이런 식으로 보내면 짜증나요. 일부러 그렇게 녹음해서 보낸다고? 네. 사람 말로. 아니면 그 법조항을 한 줄씩 잘라서 보내. 한 줄씩 잘라서 문자를 10개고 20개고. 그다음에 세로 읽기로 보내. 이건데 세로로 읽으니까 이 자식아 돈 내놔 뭐 이런. 네, 그러면 30만 원 해주지 않을까. 아. 30만 원 들겠죠? 네.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네. 그런 거는 성격이 돼야 되니까 그걸 이제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는데 저 그런 거 되게 잘하고. 나 잘할 것 같아. 혹시 뭐 밑보인 거 없죠 내가. 제 가족들한테 조심하게.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가족들한테 네. 잘 아. 써먹는군요. 아, 가족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데. 가족 같은 관계라는 게 최종 다행이에요. 의견 가족 아닙니까? 가족 같은 관계.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 같은 관계까지는 괜찮아요. 나한테 잘해라. 가족 같은 관계. 예. 네, 그러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가짜를 꼭 붙여주시고요. 네, 가족 화제의 같습니다. 판결로 가겠습니다. 제가 형식을 지난주부터 바꿨거든요. 오 진짜?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걸로. 나름 뭘 하네. 뭐 이것도 코너 속의 코너처럼 뭘 아니 하네요. 감옥 갔다 온 사이에 제가 바꿔봤어요. 제가 제 욕하는 것까지 넣고 안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바꿨어요, 예. 아 네네. 흥미진진한데 들어보자.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요? 야, 아 이거는 마치 경상도 사람이 서울 말쓰면서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럴까요? 다 올리는 거야. 네. 그럼 비슷한 너 들어봐요, 스스로도 좀. 너 스스로도 그렇게 어색하면 아직 어떡하니?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들어봐요. 지난주에는 자연스러운데. 이거 자신 있게 정 해야지. 변호사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러는 거잖아요. 눈치 얘기하자, 봤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네요. 네. 서울 다시 서울이 뭐? 죄송해요. 질문부터 다시 해줘요. 아, 죄송해요. 응.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요? 뾰로롱.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가천대로에서 차선을 변경 중이던 A씨는 택시 기사인 B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신호대기 중인 이 기사 B씨의 차 옆에 차를 대고 비비탄 권총을 꺼냈습니다. 아 웃기다니까 이거 진짜 이거 약간. A씨는 비비탄 총을 쏴서 B씨의 얼굴에 맞췄고 와, B씨가 오, 다가오자 차에 있던 또 다른 비비탄 권총으로
B 씨 얼굴을 수차례 더 맞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큰 건가 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야, 문제는 실형이었죠? 실형이라는 거. 네네. 법정 구속 됐을까? 궁금하다. 법정 구속됐겠죠. 아, 근데 됐을 뭐 것 안 같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일단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 같고 아,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약간 상상을 저 썼어. 이 사건 하나 했었어요. 겪었어요? 아니 피해자 아니야? 비비탄 총 아니요 비비탄 총 가해자들 변호했었어요. 아, 가해자를? 진짜로? 뭐 어떤 근데 상황이었어요? 그 자식들 나쁜 놈들인 게 보수 안 줬어요 그때. 성공보수 안 줬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비비탄 쏠려 그랬어요. 성공보수 안 줬습니까? 네, 그 당시 성공보수 있던 시절이거든요. 아. 성공보수 지금 없어졌잖아요 형사 사건은.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정말 이겼어요? 내가 그거 완전히 구속될 만한 거를 음. 사실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아닌 걸로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비비탄 총으로 뭘 했길래? 근데 얘들은 죄질이 나쁜 게 그냥 길 가는 사람들한테 쐈어요. 특히 막 그런 약간 애들이 여자들 있어. 다리에 쏘고 막 이런 랜덤하게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쁜 놈들인데 일단 반사이드 부탁을 하니까 놈들이네. 구속되긴 생겨서 무서우니까 나한테 왔는데 이제 구속까지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을 안 시켜줬더니 반성도 안 하고 보수도 안 주고 듣고 있냐? 이 비비탄 쏘는 자식들아. 이상입니다. 여기서 판결에서 아, 네. 이제 쟁점은 비비탄 총인 거죠? 비비탄 총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내가 내 맨손으로 탁 치면은 폭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위험한 물건 뭐 쇠파이프나 뭐 이런 걸 들고 때리면은 그냥 확 올라가죠. 그렇죠. 특수가 앞에 붙거든요. 음. 특수한 어쨌든 특수폭행. 특수폭행. 그렇죠. 그래서 형량이 되게 특수상의 높고요. 특수폭행. 여기서 형이 막 올라가요. 형도 높아지고 막 공소시효도 길어지고 뭐 그런 거. 오죠. 예. 근데 이제 비비탄 총으로 막 눈 맞아서 실명되고 이런 게 아니면 얼굴에 몇 번 처음 쐈다고 해서 실형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락 웃긴 건 이게 한 번이 아니야. 집행유예 기간. 범종 전과가 있어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때 같아요. 변호했던? 사건했던 그럼 쌤통이고 이 자식들. 어쨌든 얘들이 비비탄 총을 쏘는 식의 전과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 번 있대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차에 비비탄 총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가지고 취미니까. 다니는 취미니까.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복용으로도 쏘지만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묻지마 범죄처럼 지나간 사람들은 그냥 마치 무슨 사냥감처럼 쏘는 걸 즐기는 애들이 죄질만 놓고 보면 피해가 크지 않아도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나 무슨 못 받아서 이런 거. 뉴스에서 그때 실험인가를 했는데 어. 그 되게 높은 층에서 비비탄 총을 쏘면 되게 위험하다고 뭐 실험을 했어요. 중력 근데 가속도가 막 뚫리고 그래. 사과 같은 게 뚫리고 그래. 높은 층에서 쏘면은 안 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땅에서 뭔가 쏴도 센데? 플라스틱이라. 거기서 공기 저항 저격을 때문에. 해서 쏘면 아. 되게 세게 나가는 뭐 이런 실험이 있었는데 어릴 때 오히려- 비비탄 총 안 갖고 노셨어요? 높고 놀았죠. 맞아요, 그리고 맞죠. 나는 오히려 저도 초등학생 일직선으로 때 쏜 게 일선에만 위험할 휘직 것 껴놓고 같고 네. 높은 데서 내려 쏘면은 뭐 바람도 있고 바람 때문에 흔들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흔들릴 것 같긴 옆에 한데 그래. 일직선으로 쏘면 엄청 파워가 세잖아요. 사실 장난감이라고 근데 하긴 방송에서 하는데. 몇 번 했어. 막 수박 뚫고 막 이런 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맞아, 이거 맞아. 진짜 위험한 행동이에요. 경- 캔도 깨고 막 뚫고 그랬지. 그래요. 아 진짜? 근데 내가 보수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무 꼴 위험한데. 보기 싫은 것 같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장난치는 게 아마 이 동정종과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잠깐 서 있을 때 쏘고 창문 닫고 도망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지. 아 너 왠지 왜 이렇게 그렇지 너 왜 않았을까? 이렇게 잘 알아? 너 주머니에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콩알탄 아니야? 콩알탄? 없어요. 옛날 콩알탄 알아요? 선지야. 콩알탄 알아요. 모르지? 알아요. 어, 저 어릴 때 콩알탄 알아?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콩알탄 어떻게 알지? 어릴 때 문구점에서 팔았어요. 어, 없어지지 위험한 않았어? 물건. 아니 없어지지 있었어. 않았어. 던지면 있었어. 펑 터지는 그거. 소리가 좀 독특하잖아요. 이제 터질 때. 참고로 이제 위험한 물건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흉기가 있고 위험한 물건이 있어요. 흉기는 원래 용도대로 쓰면 살상 용도인 거예요. 원래 살상이야. 그냥 총이라든지 이런 칼. 정말 칼. 실제로 찌는. 근데 뭐 셰프의 칼이라든지 뭐 부엌용 칼이라든지 하면은 원래 용도는 흉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진 게 위험한 물건.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라 실제 사건 중에는 식칼로 너 혼내다가 너 진짜 말 좀 들어라 하다가 옆에 식칼이 있어서 식칼을 거꾸로 잡아서 네. 식칼 자루로 머리를 통통통 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 칼날을 잡고 본인이 위험할 것 같은데? 본인에게 위험한 물건이죠. 네, 본인 손에. 그래서 자해는 범죄가 아니니까. 사실 위험한 물건은 위험하게 썼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뭐 비비탄 총알도 뭐 막 던졌다든지 그쵸. 아니면 뭐 그거를 그냥 뭐 들고만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쏘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징역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받아야죠. 판례 얘는 정가가 저도 많아서 옛날에 그래. 볼 때 보니까 예상치 못했는데 위험한 물건 인정되는 게 좀 있던데요. 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있죠. 예.
이거는 저는 당연히 위험한 물건 해당할 것 같아요. 비비탄 총을 얼굴에 막 쏘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사람 변론 자체가 저는 보다 뭐 그냥 저는 웃긴 했거든요. 안전 인증. 네, 이 A 씨는 비비탄 총이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는 약간 웃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그러니까. 국선이 한 건가? 본인이 그냥 한 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셨을라나 모르겠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질문형으로. 질문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네. 예복을 재가봉하기로 한 날 예비 신랑이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서 결혼 당일에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한 경우에 웨딩 서비스 업체의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뾰로롱.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야, 하는 뭔가 거예요. 뭐 갸우뚱 이런 거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갸우뚱은 청취자들이 하는 거죠. 예. 자, 생각할 네. 시간을 주든지. 그래도 새로운 시도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나쁘지 않아요. 네. 저도 네. 반대하지 않. 좋은데요. 뭐 약간 뭐가 좀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발전을 해야죠. 예. 효과음을 넣을까? 그러니까, 빠밤 할까요? 해보세요. 할까요? 할까요? 빠밤. 뭐 이런 거 내가 될까요? 죽을 것 같다 지금. 글쎄. 일본 사람 같은데. 궁금. 일본 사람들. 에, 그렇게 뭐 아, 이러죠. 에? 네. 그거 하자. 재밌겠다 우리들. 에?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재가봉을 하기로 한 날 A 씨가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서 예복이 제작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A 씨는 B사와 웨딩 컬렉션 상품을 계약을 했고 B사를 상대로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A 씨 부부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95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일단 핵심 쟁점은요. 예복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몸에 안 맞는다는 게. 큰 게 부끄러울까요? 작은 게 부끄러울까요? 작은 게 거. 부끄럽죠. 근데 신랑이. 이거는 당연히 신랑이면. 작은 거. 아 근데 그날 숨쉬기 되게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화가 났고 소송을 하게 된 거지. 그렇죠. 그렇지 작았으니까. 근데 왜안 컸으면 갔을까? 접으면 되지 않았을까? 왜 안 갔을까? 뭐 이렇게 접어서 그러니까. 뭐 조치가 됐을 텐데. 아니 커도 저희처럼 뭐좀 작고 저같이 이런 사람이 입으면 아빠 양복 입은 것 같고 그래요. 그것도 되게 보기 안 좋아요. 맞아. 아니 근데 왜 안 갔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지 뭐 그러니까. 재가봉을 지가 안 갔는데 어. 왜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가 사실 쟁점이죠. 네, 선택하신 선정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 화재 판결 참 우리 김선욱 변호사님이. 근데 선택- 저는 선정해 그것도 주신- 실수를 생각했어요. 예. 웨딩 오늘. 드레스 업체가 아니고 서비스 업체여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우리 생각이 그 있어요. 웨딩 플래너 그 얘기 맞죠? 음. 아. 서비스 그러니까 업체. 보통은 요즘에는 어. 다 같이 상품으로 계약을 그치, 하잖아요. 패키지로 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드레스 뭐 회사에 한 건 아니지 않아요 이게? 조금 그것도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판결이 그 뭡니까 결혼 예식을 돕는 전문 업체면은 그쵸. 당일날 모든 절차를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왔어? 뭐 그쵸, 됐어? 이거를 네. 지금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안 왔으면 뭐 연락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만약 신랑이 만약에 오라고 하는데 계속 신랑이 싫어 안 가 뭐 이랬으면 이거는 손해배상 안 할 나 거예요. 결혼 안 근데 해요. 뭐 신랑도 아이고. 내가 볼 땐 깜빡했을 수가 있고 정신이 그치. 없어서 그러면은 맞아. 원래 매니저라는 게 챙겨주는 거잖아요. 매니지먼트라는 게. 네. 그래서 요건 안 해서 전체 손해는 아니고 그죠? 395만 원 정도가 된 겁니다. 위자료 150만 원씩 아, 곱하기 2에다가 계약금 95만 원. 아, 왜 그렇게 계약금 된 거구나. 95만 원 왜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위자료 주는 건 이해가 아니 되는데. 예복 계약금. 그러니까 예복 계약금이었어. 예복 계약금인데 여기 예복에 대한 네가 선정한 그거 막- 사람이잖아. 네, 그렇죠. 내복 계약금인 줄 알았어? 아니 예복 예복 계약금이잖아. 그렇지, 예복이죠. 그래서 예복 계약. 예복이 엉망이니 사실 예복은 그날 입으려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서비스를 못 해주니까 예복 네.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60만 원을 받고 위자료도 150만 원을 받고. 네. 예. 근데 이건 좀 억울하겠다 플래너가. 좀 그럴 억울할 수는 수 있죠. 있죠. 좀 그래서 억울할 될 것 수는 같아. 있는데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 강용호 원로복관 아니십니까 이분이? 네. 어디서 믿음직하지 않나요? 아 요새 그 예, 원로복관이 제가 법원 나갈 때는 없었거든요. 아니, 그래요? 지금은 있어요. 네. 많이 계세요. 네. 좋은 거 같은데 저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원로 변호사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 예복업체를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식 지금 뭐 한 번 안 나오고 이랬어도, 그러니까 챙겨줘야 되는. 원래 결혼한 사람 정신 없잖아요. 나와라 하고 해줘야 되는데 아마
혹시 쥐가 한 번 안 왔으면 끝이지. 약간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서로 미스했을 수도 있고 서로 미스. 서로 미스했을 수도 네, 있고. 서로 놓쳤을 맞아. 그거 네. 가능성 높아. 그쵸. 근데 원래 이렇게 2번씩 가봉해요? 아 두 번을 결혼 제가 제일 저도 해보신 안 해.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기억이 안 저는 나. 10년이 넘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최근에 하실 일이. 그러니까 할 일이 없겠죠. 누가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다음에 한다면 할 텐데 그렇구나. 요걸 어쨌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재가봉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그냥 선택하고 해줬던 것 이게 같은데. 지금 그냥 이게 조금 안 맞은 게 아니라 되게 안 맞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손해배상 위자료래. 여러분 위자료가 150이면 되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는 혹시 재판 과정에서 사진도 첨부를 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결혼 이 제 옆모습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결혼 사진. 거의 이게 시스루입니다라고 하면서 단추가 두 발이 발사됐어요라든지 뭐 이런 어떤 주장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그 법관이 사진을 딱 봤을 때 네. 어이구 그래서 그 옛날에 그 200원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오 이러면서 이렇게 못 보는 약간 맞아. 그런 느낌. 약간 배상을 해주겠다 이거. 이 정도의 느낌이 왔지 맞아. 않았을까요? 이거는 나라도 한 150원 받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맞아. 신부도 150. 왜냐면 신부가 더 부끄러웠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아 잠깐만. 근데 원래 신랑 뭐 아버지 어머니도 소송을 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러네. 자기 아들이 맞을 것 부끄럽잖아. 같아. 그럼 아들 자기도 정말 부끄럽고.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그렇죠. 원고 다 얹어서 했으면 아마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에이, 친척들 에이, 다 그래도 얹어서. 법관이 그거는 안 할 것 같아. 사회자랑 주례까지. 정글의 법칙 옷 뭐 이런 정도 거기서 입는 옷까지 대충 가릴 때만 가린 느낌으로 좀 약간 입었나 봐. 근데 원래 어느 정도 사이즈는 다 있잖아요. 뭐 자기가 뭐 100올립니다, 100올립니다. 뭐 이 정도로 가봉을 안 어지간히 한 게 맞지 아니라 않은데. 재가봉을 안 한 거면 대충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충 맞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너무 궁금한데 갑자기 야 이거 너 잘 선정했다. 그래 어느 정도길래 위자료까지 줘야 되는 건지. 일단 거의 2018 이 정도면 호흡이 안 되는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 진짜 큰 걸 수도 있잖아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아 반될 수도 있잖아. 엄청 큰 거. 엄청 커가지고 그렇죠. 신부 드레스처럼 막 다리에 그- 끌고 다닌다든지. 나 이거 판결문- 버진 로드를 청소를 했다든지 본인이 이렇게 왔다 아니면은 갔다 그건가?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옷을 입었나? 혹시? 그런 건 완전히 아니, 더 많이 모르겠겠다. 아니지 다른 옷을 그 입었으면. 그냥 제작되지 못해서 자신의 몸에 그러니까 대충 구했는데 원래 하려던 옷이 아예 안 왔구나 옷이. 아예 안 와서 아예 다른 옷을 입었을 했는데. 수도 있잖아요. 그만하자. 야, 근데 우리가 오늘 집중 탐구가 할 얘기가 별로 없나 봐요. 아, 그래서 네, 네. 오늘 우리 녹화 시간이 길지도 않은데 되게 여유 부리네요. 짧게 합시다. 예, 오늘 맞아. 뒷내용이 조금 별로 안 됐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별로 큰 관심 없는 주제 아니에요 이거? 저는 관심 많은데요. 아 그래요? 저도 관심이 있는데. 아, 그럼 그래요? 넘어가 볼까요? 저는 제 후배다 보니까 관심. 네 일단 그러면 네. 화재 판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두둥. 이것도 질문 형식으로 합시다.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이 될까요? 어? 아, 그만해. 남이 하는 거 들으니까 이상하구나. 네. 아, 나 지금 약간 말을 잃었다. 예. 지금 시간이 늦어서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좀 늦잖아요. 평소보다. 그렇죠. 오늘 맞아요. 또 저의 그래도 두 번 결석은 좀 그렇다 해서 네. 그렇죠. 저를 위주로 지금 화요일 8시에 방송을 해주셔서 원래 본인들 퇴근해야 될 시간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죠? 선재 씨는 퇴근입니다. 지금 바로 퇴근입니다. 생방송 달려가야 마치고 되죠. 바로 네, 온 생방송 거죠? 마치고 왔어요. 집처럼 하세요. 집처럼. 네? 집처럼 하시라고. 꼰대. 라떼는 말이야 우유를 넣었어. 죄송합니다. 역시 천재예요. 아 그건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천재는 아니고요. 예. 네, 집중 탐구는 뭐 예, 경찰총장이죠. 예.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네. 아니 그 승리 때문에 그 유명해진 경찰총장. 저는 아.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네네.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네. 월요일에 있었는데 네. 제가 설명을 어제 해주세요. 일과 중에 템템이 라이브로 보려고 음. 엄청 뭐 많이 봤는데 뭐 일단 그래서 저희가 검찰총장이란 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쟁점이 뭐였는지 좀 보고 간전평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네네. 저는 일단 간전평부터 하자면 좀 재미없었어요 어제. 인사청문회 자체가 좀 재미가 없었다. 네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저도 잘 모르니까 어제 검찰청 법을 막 뒤져봤거든요. 네. 검찰청 법에서 검찰총장이라고 그냥 컨트롤 F 검색을 해보니까 56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지 몰랐어요. 검찰청 법이요? 검찰청 법안에 검찰총장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해보고.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게
검사 직급이 2개밖에 없거든요. 예. 검찰총장 그리고 뭐 지검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검사. 딱 분류 체계가 검찰총장이 한 명이니까 이제 1대 검사 몇 명쯤 되나? 하여튼 뭐 몇 명 이렇게 되는 거죠. 3,000명 되나 지금? 약간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 나온 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네네. 네. 일단 검찰청법 6조에 아까 정현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이게 정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거고 이제 제 12조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2.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3.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약간 검찰총장에 대해서 규정을 해뒀죠. 그리고 뭐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지, 그리고 뭐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정년도 규정돼 있더라고요. 네네. 65세인가요?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그죠. 검찰총장 외에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왜 그래요? 검사 왜 63세예요? 왜 2살 차이가 임기가 나지? 2년이잖아. 됐어요? 말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수 문화인 그런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그리고 저도 정리해 보면은 검찰총장의 그러면 가장 나이 많은 검사보다 나이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건 그러니까 꼭 기수, 아닌데. 그러니까 연수원 기수죠. 옛날에. 연성 기수보다 네. 높은 사람이 있는 거를 허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다 못 봤죠. 네. 이번에 그 윗기수들 다 사표를 너무 냈죠. 밑으로 다 굳이 안 내도 냈잖아요. 되는 건데.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없잖아요. 아니죠. 네. 이렇게 그냥 문화를 분위기가 써야 그렇다는- 된다는 지금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너무나 정해진 관례라. 그래서 검찰총장이 중요한 게 이제 왜 사무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네. 사무가 딱 나와 있는 거죠. 딱 보면 검찰의 최상급 기관인 대검찰청 사무를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게 2개 있다면 모든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거고, 그다음에 검찰청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그러니까 뭐 오야 어쨌든 예. 검찰 전체 피라미드에서 짱!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겠죠. 네. 끝판왕이죠. 이 검찰총장 한 명이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처음 생각했어요. 국민 입장에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아, 생각 그럴 할 수 수 있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내가 뭐 검찰 갈 일도 없고 음. 그리고 내가 간다 한들 검찰총장이 누군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막 그렇죠.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뭔 일 있으면 거거든요. 내가 만나는 검사가 중요하지. 뭐 그죠? 어떻게 음. 뭐 모든 사건을 검찰총장이 뭐 야, 이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과거에 어떤 사단이 났는지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 사달. 사달이 맞죠. 사달. 네, 사달이 났는지. 여기 사단이라고 김학기 기자가 써서 우리 김선재 아나운서 헷갈렸잖아요. 사달.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사달을 낼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네. 네네. 어쨌든 그 검찰총장이 왜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아스달은 망한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아스달. 죄송합니다. 네, 아스달에 말씀- 나오는 배우가 좀 안 됐죠. 아니, 어쨌든 잠깐만. 아니, 아 중요한 거. 갑자기 왜 멍해지고 중요합니까? 있어. 현실적으로 갑자기. 마가 떴네요. 뭐 어떻게 중요하죠. 왜죠?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라는 거는 수사권에 있어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검사가 기소 공소, 독점주의. 그러니까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형사 재판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안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범죄자를 만들 건지. 그렇죠. 근데 그 권한을 그 기소를 하는 권한을 검사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이게 없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고, 그래서 늘 이게 과연 검사에게 이 기소 독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범죄가 있죠. 수많은 범죄에서 우리 사람의 삶이 되게 짧잖아요. 짧고 그죠? 그리고 돈도 한정돼 있죠. 그런데 형사 재판을 받으면은 자기의 삶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실형을 받으면, 그리고 벌금을 받으면은 자기의 돈이 줄어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삶을 결정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형사 절차인데, 그 절차의 개시를 독점하는 권한을 가진 게 검사고, 그 검사의 수장이니까 검찰총장은 엄청 중요한 거죠. 물론 감옥에 가실 만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되게 이제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어떤 권력 구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거나 경제 구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늘 감옥에 갈 수 있는 어떤 언저리에 많이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갈지 안 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검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검사가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그 과연 그 사회가 네. 정당하게 이제 그 어떤 그 검사의 권력이 뭐 민주주의적으로 혹은 절차에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게 행사되고 있느냐 이게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척도가 되는 조직을 수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언뜻 느끼기에 모든 기관이 그렇지만 네. 이 일개 일원 한 명이 어떤 정치적인 색을 띠고 행동을 하는 거랑 그 대표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집단에 미치는 파급력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상징성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검찰뿐만이 아니고 뭐 맞아. 정부의 어떤 기관이든 간에. 네네. 수천 명의 검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 법에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네, 이번에 그렇죠. 찾아보니까. 용어는 좀 바뀌었죠. 용어가 네, 좀 바뀌었는데. 네. 그래서 검찰의 수장이 마음먹은 대로 다 따라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고. 그 검사 동일체 원칙 관련해서 옛날에 사법 시험에서 유명한 그 면접 답변이 있었는데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뭐냐고 이제 교수가 물어보니까 사법 시험이 1차, 2차, 3차에 있었잖아요, 그치. 옛날에. 3차가 이제 면접인데 2차 시험까지 필기고 3차에 그거는 이제 조직 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사도 한 몸처럼 이렇게 뭐 그 진짜 실제로 있었던 답변이라고 내가 이제 신문에서 봤었거든. 근데 실제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된 답변이 잘못된 나온 답변이죠.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실은 어느 검사가 나타나나 아니, 실제 시험까지 합격한 애가 그런 말을 한다고? 실합니다. 합격을 했어요? 난 그건 못 그 봤다. 떨어졌어. 그 아니, 답변하고 2차 나서. 합격하면 3차는 면접은 그냥 무조건 합격인데 패스하는 근데- 거예요. 그것만큼은 떨어진다는 게 근데 몇 개 그때 있었는데 유명한 답변이 유명한 답변 몇 개 있었는데 참 그 중에 재밌는 하나라고 제가 난 그렇게 들었는데 기억나는데 네, 신문에 본 나중에 기억이 나. 예. 근데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를 그 자리에 누가 갖다 놔도 그 공평 부당하게 딱 그 사람 기소를 한다, 뭐 불기소를 한다 이런 것들이 기계처럼. 그렇죠. 왜냐면 다 동일한 균질한 어떤 그런 약간 관점도 있어요. 이게 딱 엄밀히 맞진 않지만 원칙이 맞지만 나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선회를 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 그게 바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나왔죠 최근에 그런 거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수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고 이제 김선재 아나운서 말한 것처럼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사실 뭐 자잘한 사건에서는 뭐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아까 지금 김선호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뭐 경제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을 가진 뭐 재벌들이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쵸. 이런 경우는 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지도층이라는 말은 졸라 엄청 싫어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뭐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한데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검찰이 대응할 건지는 뭐 일개 검사가 혼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뭐 그렇죠. 초동 수사부터 뭐 영장이라든지 수사 지휘라든지 모든 것들을 모든 것에 다 보고 들어갑니다. 검사가 그치 네. 보고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작은 사건은 아니겠지만 네. 그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이슈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그때 이제 독자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뭐 패스트트랙 올릴 때 막 국회 싸우는 것만 기억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말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뭐 공수처 설치 법안 이런 것들의 내용인데 네.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다음 검찰 수장이 그렇죠. 어떤 입장인지 그게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시기가 더 검찰총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 뭐 다른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음 검찰 수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문회에서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뭐 도덕성 뭐 그런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뭐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네. 그런 거 뭐 보다는 근데 그래서 어제 청문회를 뭐 틈틈이 보고 했는데 뭐 그런 이슈보다는 뭐 저는 윤석열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안 보였다 이게 한 줄 평이거든요. 저는 소감이 있어요. 제가 부동시입니다. 제가 엄청 심해요. 짱눈이. 나 부동시야. 나도 부동시예요. 나 2디옵터 차이나. 진짜 많이 난다. 2디옵터? 2디옵터. 우와. 좀 많이 나는 건데. 몇 어느 정도? 몇이에요? 1.75에서 한 2디옵터.
저는 1.75 정도? 1.0인데 마이너스? 이거나 신체 검사할 때 그래도 꽤 많이 나네. 신체 검사할 때 이걸 막 내가 안 보인다 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구를 고정시키는 약을 넣더라고. 그래서 눈동자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해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니까. 어. 1.75도. 근데 저도 그래서 안경 맞출 때 부동시 축에도 다 부동시대. 나도 선제 부동시다 얘기했는데 나 부동신데 내가 더 심해. 어쨌든 그 안경을 썼을 때 똑같이 그 시력을 넣어버리면 너무 어지럽고 못 끼겠어서 안 끼는 것도 있는데 똑같이 안 넣어야지 당연히. 안 넣죠. 부동시인데. 그래서 약간 맞추잖아요 부동시면은. 그래서 근데 난시도 있어요 제가. 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말은 양쪽을 똑같이 똑같은 상태로 만들면 어지럽다고. 그러면은 너무 어지러워서 너무- 머리 아파서 안경을 낄 수가 일부러 없어서 교정 시력 자체도 약간 다르게 약간 하는 정말 많이 저는 검사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 알 맞추는데. 나는 그냥 맞춰버리는데 어. 이렇게 심한데 나는 칼같이 맞춰버려. 아 진짜 그래서 난시도 심해서 나 난시도 있어. 훨씬 너 비싸고 혹시 좋은 눈이 난시가 심하지 않니? 모르겠어요. 나쁜 눈이 심하지 않나? 난 좋은 눈이 또 난시가 있어서 최악이야.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부동시라고요. 아니, 너 무슨 할 얘기 아 제 있다고 하지 소감이에요. 않았어? 저는 짝눈에 되게 고급 어이가 부동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제 보면서. 동해어는 부등시가 있어요. 부등시. 다 똑같아요. 전 어제 새로운 그 깨달음 그렇죠. 얻어서. 청문회에서 부동시 이야기가 또 나왔었죠. 네. 오신환 청문위원이 네. 국회에 있는 안경원 가서 바로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했었죠. 오늘 보니까 윤석열- 휴가 쓰고 갔다 왔던데? 아 갔다 왔어요? 네, 휴가 네. 쓰고 검사 받으러 가셨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도덕성 검증이나 뭐 부동시 이런 건 관심이 없었고. 나쁜 눈이 좋아졌는데 이러면서 부동시가 좀 줄어들었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청문회 전에 그 서면 질의 답변서라고 국회에 아. 보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아요? 뭐 한 1000페이지가 넘던데 1410페이지였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막 재밌는 질문들만 막 골라서 미리 봤었거든요 청문회 전에 주말에. 그래서 제가 뭐 청문회에서 뭐 제대로 막 듣진 못했지만 이거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첫 번째로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서면 질의를 했었어요. 네.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형사법 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딱 잘라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말. 교과서 얘기예요. 교과서 얘기. 이건 좀 무의미한 얘기. 뭐 틀린 얘기라는 건 아닌데. 대부분 답변이 그랬어요. 서면 질의. 그래서 근데 뭐 은연중에 뉘앙스는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뉘앙스는 읽어지는데 그래서 청문회에 나와서 소신 있게 뭐 소신 있는 걸로 유명하니까 네. 뭐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힐 뭐 이런 거를 기대하고 봤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청문위원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말을 못해. 서로요? 서로 뭐 청문위원 자격 시비가 붙었었거든요. 어제 시작할 때. 그렇구나. 그래서 뭐 한국당 의원들이 뭐 수사받고 있는데 청문위원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시비. 좀 뻘쭘해 보였어요. 그래서. 공수처도 똑같이 답하지 않으셨나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뭐. 공수처 설치에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아까 뭐 첫 번째 그건 뭐 입법 과정이 있고 이건 똑같고 네. 뭐 다만 제도 개편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서는 안 되고 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건 뭐 그래도 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적극적이다. 차원인 네. 거고 그렇지. 그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목소리 낼 건 내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 네네. 아닌가요? 그렇죠.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도 나왔는데 약간 이런 차원에서 다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의 구조가 똑같아서 그러니까 되게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다만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말 딱 하는 구조야. 좋은 구조죠. 근데 좋은 구조야. 이거는 저는 좀 그래도 그나마 왜 검찰 직접 수사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도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좀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서면 질의 답변서 관련해서 조간에서 기사 나온 거는 뭐 약간 가십성만 기사로 다뤄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주적인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뭐 북한이라고 대답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박스 기사로 네네네. 뭐 근데 이 질문은
기라 해도 뭐라고 아니라고 해도 뭐라는 질문 아닌가요? 주적을 미국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뭐 이렇게. 일본도 안 되고. 뭐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안 다루는 것 중에 저희 네. 뭐 소개를 하자면 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견해는 이런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 후보자의 답변은 뭐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법 강정, 국내외 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지 뭐 어떡하겠어. 정답이긴 하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이런 재미가 질문은 없다. 항상 똑같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 이어서 그쵸. 물론 의미가 있는 질문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매번 똑같으니까 좀 약간 답답한 것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건 의미 있네 동성애는. 동성애를 자녀가 원하고 동성과만 결혼하겠다 하면 존중할 의원이 있냐, 존중할 의향이 있냐, 동성혼 제도를 도입해야 되냐 그랬더니 성소수자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받지 않아야 된다. 예,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중은 보장돼야 한다. 어쨌든 뭐 이거 헌법 전공하신 거예요. 헌법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상당히 많은 뭐 질문이 중복돼 있고 아까 1,400페이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질문이 중복돼 네. 있고 그렇구나. 답변 같은 질문에는 같은 답변을 하니까 페이지를 잡아먹는 거고 그래서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실제로 했던 걸 좀 살펴보면요. 뭐 첫 인사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를 했어요. 후보자는 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재미없죠. 아 다들 반응이 네. 일단은 저기 그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후보자 나왔을 때그 아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내가 이제 엄청 가쁘고 뭐 어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종편에서 약간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네. 생각보다 어제 뭐 그거는 안 했죠. 네. 뭐 그거는 이제 왜냐 해봤자 무의미하니까 나오고. 재산 네. 이야기. 그건 네. 그냥 좀 그렇죠. 네. 그 종편에서 주로 종편에서는 많이 하는 나오죠. 얘기지 뭐 그렇죠. 그거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배우자 주식 거래 의혹도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뭐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뭐 도이치 파이낸셜 거기 뭐 비상장 주식 거래도 뭐 제가 보기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뭐 결국 그거 아니에요? 그 용산 누구지? 세무서장 용산 전 세무서장에 대한 뭐 꼴. 윤우진 서장. 예. 예, 그 변호사 소개시켜 준 적 있냐 이거 가지고.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청문회 끝날 무렵인데 밤 11시 넘어서 이제 한 언론사에서 네.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그래요? 이게 윤석열 2012년도에 후보자가 녹음한 거. 2012년에 기자와 전화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의혹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뭐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느냐 안 해줬냐. 근데 청문회에서는 이제 내가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나절 동안 소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고 그날 밤에 이제 뉴스에 예, 나온 같은 날 거죠. 밤에 이제 전화 7년 전이죠. 2012년이니까 7년 전 녹음이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보면 뭐 내가 소개해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자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윤우진 씨한테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 변호사에게 뭐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보고 내가 소개한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는 녹취록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사과는 한 거죠? 뭐 한 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개한 적 없다는 입장이에요. 윤석열 후보자는 근데 오해를 뭐 줬다면 뭐 뭐 그런 그 뉘앙스죠. 정도의 예. 뉘앙스죠. 그래서 이게 뭐 위증 논란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청문회에서 맞아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네네.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위증이다, 뭐 부적격자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애초에 이게 왜 소개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언뜻 생각했을 때 소개해 주는 게 왜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 변호사법에 그렇죠. 그 재판 기관이나 수사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서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특정한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유인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조사를 하고 있어. 내가 무슨 무슨 경찰서에 있어. 아니면 무슨 검찰청에 있는데. 검사일 수도 있고 뭐 경찰일 그렇죠. 수도 있고 검사일 수도 수사관일 수도 있는데. 있고. 근데 자기 청에 관련된 사건이 피의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인이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뭐 되게 좋은 쌈박한 변호사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근데 내가 이제 누구 변호사 소개시켜줬어. 근데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조사받다가 이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이 혹은 뭐 그 조사받는 수사관이 그럼 진짜 더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근데 조사받는 수사관이 되게 많아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돈 받고. 경우가 진짜? 정말 많아. 돈 받고. 실제로? 실제로. 완전 실제야, 실제. 그거 정말 징역형이에요, 징역형. 근데 실화냐? 왜, 봐봐. 네, 싫어요. 내가 조사받는데 수사관이 변호사를 소개해줘. 그 그러면은- 변호사 안 할 거야? 무조건 해야죠. 해야지.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근데 거예요. 사실 소개를 해주는 거에 어떤 의도는 서로 일을 쉽게 하자는 건가? 그것도 사실상? 있고 뽀찌가 그냥- 아유, 그냥 있죠. 그냥 예, 예. 부정부패예요. 부패지. 소개해주고 소개 받는 거예요. 커미션 먹는 그런 거구나. 그런 구조가 네. 있죠. 진짜 돈도 나쁜 받아? 그냥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제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친한 변호사가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있어. 실력 있고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랑 뒤로 돈 받기 위한 거랑 구별이 안 되니까. 아 그리고 나는 좀 못 믿을 것 같아. 여튼간에 내 입장에서는 어. 저쪽 사람인데 저쪽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 그런. 아, 저쪽 사람은 아니지. 왜냐면 내가 믿을 만한 저쪽 뭐 사람인 그럴 거지. 수도 있어. 아. 나는 어쨌든 이 사람한테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 이 수사기관에. 그치. 근데 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사를 소개를 해주면 그 수사기관이 막 경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하고. 그래서 누가 이기냐는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도 봐봐. 자기가 소개한 변호사를 했어. 그런데 자기가 막 되게 나쁘게 처리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있기는 하죠. 왜냐면 사람이 몰리면은 지푸라기를 잡고 싶잖아요. 자기가 이제 재판 갈 수도 있는데 소개시켜주면 일단은 만나보고 네. 뭐 변호사 여러 명 선임해도 되니까 선임하고 그리고 뭐 실정법은 아니지만 검사 윤리강령이라는 것도 있죠. 뭐 다 지켜야 되는데 검사가 직무 관련이 있든지 아니면 근무기간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정 변호사 선임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변호사법은 그 변호사들만 뭐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까 지금 김선호 변호사 읽은 게 공무원, 수사기관, 재판기관 공무원에 대해서 그들을 수범자로 해서 규정이 돼 있는 게 너희들 소개하지 마라 변호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뭐 등장인물이 몇 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윤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 1과장을 할 때 윤대진 현재 검찰국장이 중수부 2과장이었는데 그 시기 경찰이 그 지금 말하는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의 형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 변호사 등장하는 변호사는 이남석 변호사 이제 윤대진 지금 국장의 밑에서 같이 일했던 변호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가 이 이남석 변호사를 그 윤대진 국장의 친형한테 소개해줬으면 이 변호사법이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그렇죠. 여당이란다. 그 후보자는 일종에서는 아무튼 윤대진 국장이 소개한 거다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 아까, 소개하는 게 더 맞지. 왜 내가 하겠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변호사법 36조를 보면 아까 설명하신 거 뒤에 단서 조항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형한테 자기가 소개해준 거는 그렇죠.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면피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서로 친족 간의 관계에서는 자기 가족한테 자기가 아는 변호사, 내가 그래도 법률 관련 종사를 하는데 자기 변호사 소개해주는 건 뭐 당연히 충분히 가능한 거죠. 지금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뭐 야당 쪽에서는 뭐 통화 녹음이 나왔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거짓말이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녹취가 이거 읽어드릴까요? 네. 대진이 하고 나하고 친형제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 상의하고 할 게 있으면 자기 동생하고 잘 안 해요. 윤대진 검사가 사람이 좀 칼칼해가지고. 이게 라는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 녹취가 기자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네네. 뭐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 후보자에서는 이제 윤대진 국장이 소개를 한 거다는 입장인 거고 윤대진 국장도 기자단에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 자신이 한 거다, 자신이 소개한 거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약간 소개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있는 것 남소 같더라고요. 여소 넘어서 이제 변소 아니에요, 변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그렇죠.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니라 뭐 선임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선임을 해야지 소개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소개 알선 유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 선임을 해야만 처벌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그 보니까 윤리 강령에는 권유도 안 된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윤리강령이 아니한다. 처벌 규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윤리강령이 그 뭐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걸로 알고 이 있어요. 윤리강령이 없어지지 않을 거고 이 조항이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아무튼 뭐 이슈가 된 건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청문회에서 진짜 팔 게 없구나. 그냥 네.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양정철 축하드립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님. 되셨습니다. 벌써 그래요? 네. 축하드리고 저 경찰총장 좀 소개해 주세요. 화하는 사전 뭐라고? 아 오전에는 양정철과 만남이 이슈가 됐었죠. 만났냐 안 삼철 중에 만났냐. 하나인 그 양정철 네, 뭐 씨. 네. 양정철을 만났냐 안 삼철이요. 만났냐 네. 뭐 그 과정에서 네. 올 초에 만났었고 뭐 그거는 뭐 딴 그렇죠. 얘기 한 거 아니고 네. 2015년쯤에 뭐 총선 제의가 들어와서 나는 거절했다 이런 워딩이 그렇죠. 처음 나왔었죠. 네네. 정말 재미없는 그러니까 청문회였던 이게 것 같아요. 네. 뭐팔 게 없어. 보면. 이거 누가 주제로 선정했어? 우리도 재미없잖아. 그거 좀 살려보세요. 살리면 되지. 근데 이상할 수가 재미없어도 없어. 보긴 이게 봐야 그러면은 되잖아요. 윤석열 삼행시 갑시다. 아 죄송합니다. 윤석열 뭐요? 삼행시요. 먼저 합시다. 살려보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아예 다른 질문인데 해도 돼요? 네.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돼요?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돼요? 아나운서가 제일 모르겠네. 잘해.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좀 사람 윤석열. 이름은 본인이 불러지고 싶은 대로 불러주는 그래, 게 유치를 원칙이에요. 중에다 아 그래요? 유씨다. 그게 국어 음. 맞춤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윤석열. 모르겠는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정확하게 아, 발음을 해야 되니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성- 본인이 아니, 원하는 게 쓸 때는 어떻게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 읽으면 쓸때 윤석열이면 그냥 읽으면 윤석열이 되잖아. 그러면 윤석열. 그렇게 성열이겠죠. 성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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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궁금증이 김창렬. 해소가 됐습니다. 김창렬이요. 네. 김창렬은 기육받침이 아니잖아. 똑같잖아요. 아니고 다르군요. 나 바본가 봐. 저 아닙니다. 지금 바보 잠을 못 아닙니다. 자서 그래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거 궁금해 하실까 오늘 사람들. 방송 아, 저는 딴 거좀 궁금했다고요. 터뜨려봐요. 네. 오늘 방송 너무 없어요. 뭐가. 아니 뭐 네. 윤석열 후보자 본인이 네. 그 윤석열 그러니까 발음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아, 있구나. 뭐야? 아 있어요? 있네 있어. 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자단에 한번 우리 기자들도 근데 리포트할 때 이런 발음은 뭐 얘기할 만도 하지 본인이. 왜냐면 통일시키고 싶고 자기 이름이니까 자기 마음이지. 리포트할 때 뭐 기자들마다 다 다르게 하는데 본인이 뜻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를테면 윤석열이라는 표기는 그냥 발음했을 때 생각해 보면 윤석열로 네. 발음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윤석열. 윤석열. 아무도 그쵸, 그렇게 윤석열. 안 하긴 하죠. 어쨌든. 네. 근데 이 윤석열 후보자가 2012년 대검 중수 1과장 시절에 아, 네. 자신의 이름을 윤석열로 발음하거나 네. 윤성열로 발음해달라고 기자단에 요구한 적이 서결 있습니다. 또는 서결만 성열. 아니면 되네. 아니 서결도 된대. 아니, 서결도 안 되는 거지. 서결 말고 윤 끊어서 윤석열 또는 저기 윤성열. 일단 저기 총장 후보자님 그 총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저기 이름 지으신 분이 잘못했다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 사람의 이름은 사실 그 당사자가 본인 원하는 대로 해주면 불러줘야죠. 되지. 그렇게 네. 해줘야죠. 어. 근데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 김학휘는 그래서- 어떻게 불러줘야 되나? 휘. 김학휘. 김학휘로 할까요? 휘. 키로 하는.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돼? 김학 너무 싫어. 이거 도려낼 수 없나 이분? 너무 산으로 가서 죄송해요. 아, 네, 내가 청취자분들께 사과드릴게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아니 질문한 제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휘바. 아,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는 기자들한테도 되게 아니에요. 이슈거든요. 리포트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SBS에서 기자들 리포트할 때는 항상 윤성열로 발음하고 있어요. 네. 그게 쉽죠 사실은. 윤석열. 윤성열. 오늘 이름 진짜 많이 불리우네요. 그렇죠. 예,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오늘. 검찰총장 주제를 가져온 거는 저는 네. 되게 관심 많고 아, 예, 네,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거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그래서 서면 질의로 보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네. 내용이 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올라가서 여튼 총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떤 발언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강한데 항상 청문회만 가면은 다들 물론 전략이 그렇고 그렇게 교육을 받겠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안전비행.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안전한 답변만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나 프로토타입이 답변하는 되죠. 사람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국민들 입장에선 들고 그러니까 비단 질문도 뭐 잘하고 비단 이번 건이 아니어도 네. 앞으로 그리고 그만 싸우고 뭐 그런 생각들은 그러니까 꼭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니어도 저는 청문회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쩔 수가 없네요. 청문회는 해야죠. 네. 그래도. 그러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질문이 이상해 보면은 막 너무 뻔한 거 물어봐. 아니 뭐 어제 아까 방송에서 얘기하기 싫었는데 김진태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였지? 뭐 관심법 질문을 했었거든요. 뭐였지? 지금 미르기. 예를 들면 양정철 만나는 거 있잖아요. 네. 만남. 그래서 어. 올 초에 만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아 그거 했는데 맞다. 김진태 위원 청문위원회 말은 그거잖아요. 그 내가 왜 부동실 얘기하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오늘 대본에도 없어서 부동실 음. 얘기는 부동실은 뭐예요? 군 뭐 관련된 거예요? 네, 면제 받았잖아요. 네. 부동실은 면제됐군요. 전 그거 미안한데 몰랐어요. 지금 어제 있었던 거 청문회가. 네. 제가 뭐 어제도 8시간 9시간 수업하고 그냥 뻗어서 그래서 지금 그냥 대본 보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아 부동실 면제가 되던 시절이구나. 안경점 소개해 주는 건 불법 저 아닙니까? 때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잘해, 진짜. 저 때는 부동시 면제는 없었고 이제 부동시 공익 뭐 이런 규정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게 뭐 반정편.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 죄송합니다. 다음 방송은 좀 더 알찬 걸로 우리 준비. 왜냐면 이번에 사실 좀 저 때문에 없어. 화요일로 땡겨지다가 주제가 좀 급히 아, 그런가요? 괜히 하나? 아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